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초급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로우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미는 툴을 클릭하시고 팔로우미 이걸 선택하시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팔로우미는 한 3가지 정도의 쓰임새가 있는데요. 인테리어 이렇게 시공한 거 보시면 방안도 마찬가지고요. 천정이랑 벽 쪽 사이에 있는 몰딩이 있습니다. 그런 몰딩 같은 걸 만들 때 팔로우미가 유용한데요. 일단 그 몰딩의 단면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내 공간이라고 할 때 이 몰딩의 단면이 너무 크죠? 일단 그룹을 만들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팔로우미를 하실 때는 먹지가 않죠. 그룹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룹이라도 그룹 안에 이거를 그릴 수 있는 패스가 있으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 면이 따라갈 그런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 모양이든 직선 모양이든 이렇게 붙어 있는 엣지들이 있으면 그게 패스가 되고요. 팔로우미를 사용하면 면이 그 패스를 따라가면서 입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델링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재질에 따라서 만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 지금 이 그룹을 해제하고 만들면 되긴 되는데 이게 서로 면이 또 겹치고 다른 재질인데도 막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될 엣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 카피 버튼 있죠? 카피를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버튼으로 하려면 이 아이콘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배치가 정확하게 안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거 쉬고 있는 모델들을 킨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죠? 자, 이제 팔로우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툴, 팔로우미를 선택하시고 면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에 갖다 대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쪽 끝에서 클릭. 끝면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끝점을 딱 맞춰야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취소를 해서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딩이 만들어졌죠? 이 바깥쪽 면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엣지를 지움으로써 면과 같이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겹치는 면이 없어지게 되죠. 위에도 천장이 들어가니까 위에 엣지나 면들을 다 지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팔로우미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좀 전에는 팔로우미를 선택하고 0클릭, 그리고 한번 클릭해서 띈 상태에서 이렇게 엣지에 갖다 대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먼저 이렇게 돌아갈, 그러니까 패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경로가 되는 엣지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툴 누르시고 팔로우미, 그리고 면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만들어집니다. 근데 끝부분이 제대로 붙지가 않죠. 엣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게 편하신지는 쓰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아까처럼 다른 경로에 조금만 붙어도 이상하게 만들어지니까 클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쓰임새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닌데 단지 응용입니다. 팔로우미를 사용할 때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팔로우미를 선택하시고 클릭, 그리고 엣지를 따라서 이상한 경로를 따라갔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못따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뭐 못따기는 2D상에서 아크를 그려서 하는데 팔로우미를 이용하면 이렇게 입체상에서도 못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쓰임새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맥스에서 레스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을 그려서 원 모양으로 이렇게 360도를 돌려서 입체를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팔로우미를 이용을 해서 레스와 비슷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어설프지만 도자기의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이 너무 길죠? 이렇게 단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가 끌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룹으로 해놓고요. 원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한 뒤에 팔로우미, 그리고 클릭하고 엣지를 이렇게 따라서, 또 너무 많이 갔죠? 뒷면이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항아리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이걸 다 클릭을 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프트 엣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항아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쥐어보면 안에는 비어있죠. 바닥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를 막는 거는 그냥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막히고요. 그림자를 켜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항아리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좀 전에 만들었던 거는 하나의 면으로 이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두께를 사용을 해서 하시려면 이 옵셋을 이용해서 두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께대로 이제 또 돌려서 항아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팔로우 미를 선택을 하시고 면을 클릭하시고 클릭.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까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이렇게 두께가 있는 채로 만들어졌죠. 항아리가. 이것도 소프트 이미지, 소프트 엣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면을 숨겨도 안쪽에 면이 또 있습니다. 좀 더 확실히 보시려면 컬러 바이 레이어를 해제를 하시고 앞면 뒷면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면에 이렇게 두께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둥이 부분이 안 막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게 바깥쪽 주둥이 부분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 주둥이를 그냥 이거와 같은 높이로 올린 다음에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엣지를 끌어올리려면 엑스레이 모드를 켜시고요. 요 위에 엣지만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위치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를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면을 생성하시고 이거를 옵셋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면을 지우고 이 면을 이렇게 뒤집게 되면 주둥이 부분이 이제 막히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아래쪽은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스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는데요.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단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때
팔로우 미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 해서 이렇게 돌려서 아까 이렇게 만드는 걸 보셨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팔로우 미를 하실 때 Alt 키를 누르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 미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Alt 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팔로우 미를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면을 클릭하고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엣지 부분을 딱 대기만 하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팔로우 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 바에서 뷰를 누르시고 여기 투어 가이드 그리고 애드 페이지 이거를 선택하면 이 위에 이렇게 페이지 탭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투어 가이드에 이제 애드 페이지, 업데이트 페이지하고 딜리트 페이지라는 항목이 더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렀을 때도 업데이트, 딜리트 똑같은 기능이 됩니다. 애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태에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애드 그럼 페이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되죠. 이때 그림자만 바꿔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변경했던 사항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페이지 1, 페이지 2 설정했던 대로 바뀌죠.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안 누르고요. 그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딱 클릭하면 바로 그 업데이트 되었던 시점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꾸시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업데이트 아예 그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복잡한 객체를 작업을 하실 때 뷰를 잡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뷰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애드 페이지를 하셔서 이렇게 붙는 부분을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 뷰를 잡기 힘든 부분에서는 이렇게 탭만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이렇게 하이드가 된 상황도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컷 같은 걸 할 때 만약에 이쪽이 천장 부분이고 이게 하이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쪽 부분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딱 해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상황을 딱 작업에 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페이지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이 페이지 사이에 이런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해주는 설정이 있습니다.
뷰 클릭하시고 투어 가이드에서 세팅 보이시죠? 세팅을 누르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봤었던 모델 인포의 투어 가이드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Enable Page Trans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트랜지션이란 용어는 그 영상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특히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나 그런 쪽에서 영상을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걸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뭐 변형이나 뭐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화면을 이렇게 보시다가 뭐 방 안을 찍다가 이제 방 그 바깥쪽 부분을 찍을 때 화면이 뭐 이렇게 접히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영상이 전환이 되는데 그걸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상 편집 툴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Enable Page Transition이라고 하면 페이지가 트랜지션, 변형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 페이지에서부터 이 페이지까지의 변형을 몇 초 동안 일어나게 하느냐 그 기능이거든요. 3초. 그리고 이 페이지 딜레이는 여기서 이렇게 트랜지션,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애니메이션 해주고 그 다음 또 페이지로 또 넘어갈 때 이게 잠깐 멈췄다 가느냐 그냥 바로 가느냐 그 설정이거든요. 이거를 0으로 해주시면 끊김이 없이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2초를 입력을 하게 되면 2초 동안 딱 멈췄다가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1초로 정해놓고요. 이제 두 번째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요. 이 상황에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탭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딱 클릭하면 재생 도구처럼 버튼이 나오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멈췄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요. 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가고 2초 멈추고 3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되고 또 2초 멈췄다가 3초 동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멈췄다 갔다가 할 수 있고요.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세팅을 딜레이를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 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플레이가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 끊김이 없이 세 번째 페이지까지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1페이지, 또 두 번째 페이지, 연속으로 또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 플레이 슬라이드 쇼, 여기도 같은 메뉴입니다. 저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슬라이드 쇼와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 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무브 레프트, 무브 라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탭 자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기능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첫 번째 탭이 일로 갔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아까랑 틀린 애니메이션이 되죠. 한쪽 방향으로만 돌았는데 좌우로 이렇게 돌게 되죠. 또 레프트로 하면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탭을 왔다 갔다 이동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페이지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페이지 쪽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애드나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기능이고요. 여기서 좀 편리한 거는 이렇게 직접 선택을 탭을 해서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탭이 슬라이드 쇼에 포함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로로 표시가 되면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건너뛰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거는 제외를 시키는 거죠. 예,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뭐 하이드 디테일은 이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그런 거고요. 이 투어 가이드는 이렇게 설정창을 내보내는 거. 뭐 딜리트나 뭐 무브업, 무브 다운은 이쪽에서 레프트 라이트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게 다운이 되면 2가 이런 식으로요. 무브 다운을 하면 2, 1, 3 이런 순서가 되죠. 그러니까 1이 이쪽에서 무브 라이트 오른쪽으로 옮긴 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메뉴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뭐 카메라, 섀도우, 히든, 섹션, 뭐 디스플레이, 엑시스, 레이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업데이트할 때 어떤 사항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같이 포함을 하느냐, 예, 그걸 정해주는 거거든요. 뭐 섀도우 같은 경우에 이게 체크 해제가 되면 이걸 바꿔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섀도우를 바꿔서 업데이트 하더라도 섀도우가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예, 뭐 나머지도 다 똑같은 의미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딱 예, 되어 있는 이거를 동영상으로 저장하시려면 파일 누르시고 익스포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옵션이 있죠. 여기 보시면 내보낼 수 있는 게 AVI, JPG, PNG, TIF 그리고 뭐 타가, BMP 이렇게 있는데요. 이 AVI는 동영상으로 바로 빼는 거고요. 이 뭐 나머지 JPG나 PNG나 이거 다 이미지 포맷이거든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뭐 01, 02, 03, 04, 05 이런 식으로 이미지별로 다 내보낸다는 뜻이고요. 이 AVI는 합쳐서 동영상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프리미어와 같은 영상 편집 툴에서는 여기서 AV로 만들어서 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뽑아서 한꺼번에 가져가서 거기서 동영상을 만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제 필요한 건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AVI를 설정하시고 옵션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예, 그리고 이 화면의 비율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의 그림을 보여주느냐 예, 그 설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frames per second 이렇게 나와 있죠. 1초당 프레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15로 돼 있는데 15 정도면 적당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좀 끊어지는 예, 맛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프레임 레이트가 1초에 보여주는 이미지의 양이 많아질수록 용량도 커지거든요. 이게 29.97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V의 예, 그런 프레임 수입니다. TV는 29.97 프레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TV에 이 동영상을 상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적당하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잘 안 쓰고요. 거의 15 정도면 적당하고 좀 이렇게 퀄리티를 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시려면 24프레임 정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 사이즈도 320에 2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TV에 딱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그 브라운관 TV는 320에 240이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뭐 옛날 비디오 CD 같은 거 보시면 거의 해상도가 320에 2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CD용으로 만드시려면 이 정도면 되고요. PC상에서 돌리시려면 최소한 640에 48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실 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안티알리어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객체나 그런 외곽선을 표시를 할 때 계단 현상을 줄여주는 예,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켜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루프 투 스타팅 페이지 이거는 아까 그 슬라이드 쇼로 보셨듯이 1, 2, 3 이렇게 재생이 되고 또 3에서 1, 2, 3, 1, 2, 3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게 되는
예, 그런 걸 루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 2, 3, 1, 예, 2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페이지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꺼주시면 1, 2, 3, 예, 요까지만 애니메이션이 되고 끝나고요. 이걸 켜주시면 1, 2, 3, 1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Pray when finished, 이게 동영상이 다 만들어졌을 경우에 프레이를 하겠다라는 옵션이고요. 예,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익스포트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을 때 이 옵션이 항상 보이도록 하겠다 안 하겠다, 예,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덱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파일 같은 경우에 용량이 그만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RGB나 뭐 zip 파일이나 뭐 AC 파일이나 예, RAR이나 영상도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쓰시는 JPG 파일도 압축 형식이거든요. 예, 이쪽 보시면 이 JPG도 압축 방식이라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TIF나 TGA 이거 타가라고 하거든요. 영상 쪽에서는 이 TIF나 타가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미지 자체를 압축을 안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안 한 이미지 그대로를 소스로 써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동영상 퀄리티가 좋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압축하실 때는 그 압축하는 방법 코덱이라고 하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예,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코덱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가 이렇게 컴퓨터에 깔았던 코덱들도 이게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시네팩도 있고 인디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디빅도 있고 예, 디빅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좀 고화질의 뭐 영화 같은 거 다운받으실 때는 뭐 디빅이라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 압축 안함,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면서 하나도 압축을 안 하는 상태에서 다 그냥 붙여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화질도 좋고 그렇지만 용량도 굉장히 커지고요. 예, 뭐 압축을 안 한 상태에서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면 뭐 재생할 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이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 시네팩 코덱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느 컴퓨터를 가도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OD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서 보내드려도 다 재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쪽에 보시면 뭐 테크스미스 스크린 캡처 코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써서 동영상을 압축을 하게 되면 그 뭐 다른 컴퓨터에 가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직접 받아서 보여드린다고 할 때 이런 코덱을 쓰게 되면 코덱도 직접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웹파드에 올려서 바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든지, 예, 설치가 안 되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코덱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는 시네팩을 예,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전문적으로 이제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뭐 압축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또 특정 코덱을 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스케치업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주실 때는 예, 이 코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압축 품질이 있는데요. 이거 바로 움직이면 이제 수치가 바뀌죠. 이게 수치가 떨어질수록 화면에 뭐 번짐이나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90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100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 간격, 데이터 속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 쪽에서 좀 영상 쪽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있어야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압축을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키프레임 간격은 대부분 한 1초 정도로 설정을 하는데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가 나오죠. 미디어 플레이어나 뭐 아드레날린이나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부분 정도 재생이 됐다고 바가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재생이 되는데 그 바를 좀 다른 시간대를 보고 싶다 해서 딱 클릭하면 영상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키프레임 간격이 좁을수록 그거를 딱 선택을 했을 때 바로바로 화면이 나오게끔 만들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는데 그거는 영상 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때 알아두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바만 움직여서 이 용량을 생각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90에서 100 사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오늘은 이제 팔로우미하고 이거 페이지 탭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까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것으로 스케치업 초급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뭐 섹션을 이용한 모델링이나 뭐 동영상 제작, 그리고 뭐 동영상 프리미어에서 간단하게 편집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를 통해서 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페이지 설정에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DWG나 뭐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고 내보내는 거, 그리고 뭐 컴포넌트 교체를 이용한 대규모 모델링 작업, 그리고 뭐 루비에서 좀 유용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강의는 뭐 조만간 시작될 유료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부분들도 무료로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뭐 제가 지금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버 용량이 거의 찼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필요한 기능만 먼저 강의를 해서 유료로 가는 걸 안 보셔도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먼저 강의를 해드린 거고요. 뭐 지금까지 뭐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강좌만 보셔도 기초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유료 강좌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이걸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스트리밍 이 호스팅 서버를 좀 더 비싼 걸로 구입을 다시 해가지고 스케치업 초급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만간 시작될 뭐 유료 강좌들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지와 전체 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